자, 이번 시간엔 숫자 감각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숫자 감각은 뭐냐면 어른들한테 너무 당연한데, 그래서 요거를 애들한테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애들은 모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어른들이 애들 수학이 쉽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일단 제일 어렸을 때, 가장 어렸을 때는 애들이 숫자 7이라는 아라비아 숫자를 봤을 때 요거를 떠올리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요거를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뭐 우리가 3이라는 숫자 말하면 애들은 당연히 뭐 점 3개 요거를 생각하겠지. 그러지만 그렇게 우리는 이제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애들은 그 어떤 구체물 3개, 물건 3개를 실제로 보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해야 3이나 숫자를 들었을 때 그 점 3개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거 노출이 안 되면 당연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어른들이야 계속 봤으니까 알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7 더하기 8이라고 했을 때 뭐 애들이 15라고 답은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7 더하기 8은 요거잖아요. 7에다가 8을 더하면 8에서 3개가 여기 오고 나머지 5개가 남으니까 그래서 답이 15가 되는 거잖아요. 뭐 어른들은 이게 머릿속으로 자동으로 되겠지만 애들은 그렇지 않다. 애들은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7 더하기 8이 15라고 답을 말해도 이런 구체물을 많이 보지 않았으면 그냥 엄마가 15라고 하니까 15라고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요 개념을, 이 구체물을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요거를 많이 봐야지만 실제로 숫자로 봤을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숫자 감각이고, 두 번째 숫자 감각은 이제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할 때 자릿수 개념이에요. 자릿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애들한테 이게 또 어려워요. 자, 23 더하기 뭐 17, 뭐야, 이런 숫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자, 애들이 봤을 때 요거는 그냥 2랑 3이에요. 사실은 20, 2, 0이랑 3이랑 더한 거잖아요. 요거는, 그죠? 요거는 11, 0이랑 7이랑 더한 거. 근데 애들 눈에는 그냥 1, 7이라고요. 이게 어른한테는 너무 당연한 건데 이 십진법 개념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원칙적으로 하면은 요 자릿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세로셈보다 가로셈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0 더하기 3 더하기 10 더하기 7, 그래서 10은 10끼리 더하는 거죠. 1의 자리 1의 자리끼리 더하고, 원래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문제 풀 때 읽으면서 풀게. 예를 들어서 뭐 23 더하기 17, 자, 요거 애들한테 풀어보라고 하면은 애들이 어떻게 푸냐? 3 더하기 7은 0, 0, 0, 1 올라가고 4. 그냥 이렇게 풀어요. 0, 4. 그리고 다음 문제 뭐 이렇게 뭐 1, 7 뭐 이런 식으로 답만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면 애들이 이게 십진법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딱 봤을 때 답은 맞았지만은 이 개념이 정확하게 안 서 있다고요. 그래서 이 가로셈으로 해주면 좋은데 좀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애들한테 항상 읽어보면서 답을 써보라고 해야 돼요. 이게 몇 더하기 몇이고 답은 몇이다. 이렇게 읽어보게만 해도 이게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로셈이 또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식을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로셈 여기다가 이렇게 1 쓰는 건 이건 식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거를 식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가로셈은 요 자체가 식이에요. 식. 야, 이렇게 간단한 거를 식을 왜 써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어려운 문제 식 세우는 거 어렵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냥 딱 풀어서 하는 애도 있지만은 점점 이제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런 거는 잘 안 통하잖아요. 식을 정확하게 써서 어떤 과정으로 이게 답이 나왔는지
누가 보더라도 딱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요 간단한 것부터 식을 세우는 걸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로셈으로 하는 게 좋아요. 요 자체가 식이에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할 때는 자릿수의 개념, 여기에 대한 숫자 감각이 중요하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곱셈에 대한 숫자 개념은 뭐냐? 곱셈은 똑같은 수를 더하는 건데, 그럼 제가 맨날 말하는 거, 동수누 가, 동수누 감, 요거를 계속 연습을 해줘야 되고, 곱셈에 대한 숫자 감각은 이 숫자를 봤을 때, 곱하기 문제를 봤을 때 이 그림으로 이게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그냥 혼자 써본 건데 보이시나요? 예를 들어서 자, 어딨냐, 60, 자,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자, 다시 써볼게요. 63, 자, 63 곱하기 47이라는 요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보통 애들은 어떻게 계산하냐? 3 곱하기 7은 1, 2 올라가고, 6, 7에 42, 44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자, 이거는 정말 기계적인 계산이에요. 자, 이런 계산을 많이 한다고 숫자 감각이 생길 것 같진 않아요. 자, 중요한 거는 요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그림이 떠올라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애들한테는. 자, 그래서 63 더하기 47 곱하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이 네모가 60개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줄에 60개 있어서, 이 60개짜리가, 맞다, 야, 이 얘기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인도 수학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인도 사람들이 수학 되게 잘하잖아요. 그 예전부터 이거 베다 수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할 때 어차피 4번 곱해야 되는 건 똑같죠. 숫자 4개니까 3 곱하기 7, 6 곱하기 7 이렇게 4번 해야 되는데, 인도에서는 요거 어떤 순서로 계산하냐, 이렇게 계산해요. 60 곱하기 40, 3 곱하기 1, 그 다음 이렇게 대각선으로 6 곱하기 7 요렇게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4번 계산하는 건 똑같은데, 자, 이렇게 인도 수학으로 하면 장점이 뭐냐?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자, 제가 여기다 썼는데 6 곱하기 40은 240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3 곱하기 7은 21, 그 다음 두 개, 대각선 2개 곱해서 더한 겁니다. 120, 420 더하면 2961이 답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 숫자의 의미가 60 곱하기 40이라는 건 요 60개가 40개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40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0 곱하기 7, 60개가 7개 옆에 더 있다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40 곱하기 3, 40개, 요 40개가 3개 있다는 겁니다. 40개가 3개. 마지막 3 곱하기 7은 요 끄트머리 마지막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이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다 수학으로 하면 이 곱하기를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요거잖아요. 자, 60 더하기 1 곱하기 70 더하기 1, 요거는 보통 이렇게 헷갈려 할 수 있잖아요. 60 곱하기 70에 더하기 1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헷갈려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중학교 되면은 분배 법칙이 나오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4번 곱해야 된다, 이 분배 법칙을 외워서 할 수도 있지만은, 외워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은 원래가 바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60 곱하기 70 하면 요 큰 거, 그리고 1 곱하기 1은 요 끝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양옆에가 빠져 있잖아요, 그죠? 이 양옆에도 같이 채워줘야죠. 그래서 분배 법칙이 그림으로 딱 나타나는 거죠. 자, 이거 뭐 잘 전달이 됐을까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반대로 돼 있어 가지고. 어쨌든 저 의미는 전달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곱셈에 대한 숫자 감각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나눗셈에 대한 숫자 감각은 나눗셈은 빼기라고 했잖아요. 곱셈은 똑같은 수를 계속 더하는 거, 나눗셈은 똑같은 수를 빼는 거. 그래서 아까 63 곱하기 47 했는데 63 나누기 47로 한다 그러면 한 번밖에 못 빼잖아요. 63 빼기 47. 그럼 더 이상 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1, 나머지는 몇? 이게 나머지에 대한 숫자 감각이죠. 그래서 빼기로 해서 분수에 나누기, 제가 다른 영상에다 만든 거 있잖아요. 분수에 나누기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알려주고 끝이 아니고 이거를 계속 그림 그리게 하기는 어렵죠. 하루에 한 문제씩이라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게 하면 아마 애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유형을 푼다든지 아니면 엄청 어려운 문제를 하나 주고 막 애 고민하게 하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우리 어른도 힘들잖아요. 어려운 문제. 물론 시간이 많고 뭐 그런 수수께끼 좋아하는 애들은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 우리가 뭐 다른 거 국어책도 읽고 영어 공부도 하고 또 나가서 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뭐 이제 이런 거 보면 보통 수학 유튜버들 보면 뭐 어려운 문제를 계속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물론 고민해서 결국에 답을 맞추면은 애들이 재밌어 하겠죠. 근데 그런 어려운 문제가 뭐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나요? 잘 안 나오잖아요. 그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요 숫자를 봤을 때 그림을 떠올릴 수 있게끔 우리가 연습을 시켜주면 돼요. 그게 정말 이제 애들 수학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